자, 직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권은 왜 변하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변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직권이 변할 때 지진, 화산 활동, 습곡 산맥, 대륙 이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지진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응축이 되다가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고, 화산 활동은 무엇이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마그마가 지각 틈으로 나온 것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이 나오는데 화산 활동의 고체 물질들을 화산 회설물이라고 합니다. 크기에 따라 가장 큰 건 화산암괴, 그 다음에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불러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이 용암이 나오는데 이 용암은 무엇이냐면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진 것을 용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화산가스는 무엇이냐면 기체입니다. 양에 따라서 물,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이산화황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렇게 물이랑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에 해당하고, 이산화황이 물과 만나면 산성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판 구조론. 자, 이게 지구 내부의 구조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륙을 구성하고 있는 대륙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밑에는 이렇게 얇은 해양 지각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위쪽은 지각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은 뭐냐면 멘틀이에요. 자, 그래서 멘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멘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상부의 멘틀은 어떤 상태냐면 굳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딱딱한 멘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딱딱한 멘틀 아래쪽에는 연약한 멘틀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멘틀이 대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암석권은 무엇이냐면 지각에서부터 딱딱한 멘틀의 상부까지를 포함한 것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이해됐나요? 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이제 멘틀이 이렇게 있는데, 자, 멘틀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 멘틀의 상부는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딱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딱딱한 멘틀 밑에는 연약한 멘틀이 있는데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연약권은 연약한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암석권은 무엇이냐면 지각과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을 합해서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암석권.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 각각의 조각을 뭐라 그러냐면 판이라고 합니다. 저기 암석권이 지구 표면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조각을 뭐라 그러냐면 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약권. 자, 연약권 여기에요. 자, 연약권 암석권 아래에 깊이 약 100에서 400km의 구간입니다. 자, 멘틀 일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녹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연약권에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죠. 연약권의 위쪽은 온도가 좀 낮아요. 온도가 높은 게 아래쪽, 온도가 높은 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상부의 딱딱한 부분을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부분이고, 이 암석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연약권. 자, 연약권은 깊이 약 100에서 400km 구간이고 멘틀의 일부가 녹아 있어가지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직권 표면은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멘틀 대류가 일어나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멘틀 대류예요. 됐나요? 이렇게 연약권이 있고 이 연약권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멘틀 대류 위에 떠 있는 요 판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판의 종류는 대륙판과 해양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륙판은 대륙지각, 화강암질의 대륙지각을 포함해요. 그래서 밀도와 두께가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특징을 그대로 띱니다. 그래서 대륙판은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밀도가 작고 두꺼워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질의 해양지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얇아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보통 해령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자, 대륙판과 해양판은 현재 바다인가 육지인가 보다는 그 기원이 어디인지로 따집니다. 그 다음에 해양과 대륙은 대륙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해를 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권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개,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각 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의 경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이고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비껴나가는 경계예요. 있나요? 그래서 지도에서 봤을 때 양쪽 화살표가 멀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까워지는 게 수렴형 경계, 화살표가 비껴나가는 게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이게 그 지도인데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화살표가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화살표가 서로 비껴가는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화살표가 서로 비껴나가는 보존형 경계가 있고 화살표가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의 경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의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었어요. 자, 발산형 경계는 무엇이냐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소멸이 돼요.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 지각의 생성과 소멸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있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있을 거예요.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자, 이렇게 대류하는 것들이 서로 멀어지니까 위에 있는 판들도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는 자, 여기 판과 판이 있는데 어때요? 판과 판이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렴하는 수렴형 경계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지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깊이 70km보다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70에서 300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발 지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3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 이렇게 세 가지 지진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발산형 경계.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멘틀 대류가 자, 이렇게 서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판이 있죠. 이 연약권에 있는 멘틀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서로 멀어질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이쪽 판이랑 이쪽 판이랑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곳에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을 뭐라 그러냐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합니다. 이 장력이 작용하면 어떤 단층이 생기냐면 정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단층과 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장력이라고 하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판과 판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떤 단층이 생성이 되냐면 정단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단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단층의 정의. 자, 단층면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진 면이에요. 자, 끊어진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끊어진 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단층면의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하고, 이 단층면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 단층면의 위쪽을 상반이라고 합니다. 정단층은 무엇이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상반과 하반이 있는데 이 상반이 하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하반이 위로 올라온 것을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단층면 위쪽에 있는 것을 상반,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반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보게 되면 하반이 상반보다 위에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간 거고 하반이 위로 간 것을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크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 중에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발달 지형은 어떤 것들이 발달하냐면 해령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열곡이 발달합니다. 자, 해령과 열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렇죠. 이 멘틀 대류가 상승부여가지고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지면서 이 안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깊은 곳에서 이 지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이 70km 이하에서 이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봤는데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화산들이 쭉 열지어서 이렇게 열지어서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다에 있는 고개령자 해가지고 해령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해령에서 생기는 요 V자 계곡 있죠? V자 계곡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지각, 판들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금방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해령에서 멀어지면 지각의 나이가 조금 증가하겠죠. 자, 보게 되면 새로 생긴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지각이 있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새로 생긴 지각이고 해령에서 멀수록 어때요? 오래된 지각일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합니다. 자, 이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들은 무엇이 있냐면 태서양 중앙 해령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이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어요. 이 영국에 있는 이 열곡은 해령이 육상으로 나온 곳입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지각 변동과 발달 지형 대표적인 예시, 그 다음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달 지형은 열곡대가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는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이 열곡대는 그냥 편하게 육지에서 계곡이 쭉 이어져 있는 발달 지형이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육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곡대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대륙인데 동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여기에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지형이 있습니다.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져서 이렇게 열곡대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게 세계 지도가 있고,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요쯤에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은 여기 태평양이 있죠. 동태평양에 해령이 쭉 열지어서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화살표가 있지요. 자, 이렇게 동태평양 해령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은 어디에 있냐? 자, 이쪽이 다 대서양이죠. 대서양에 이렇게 쭉 줄지어서 해령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자, 영국에 아이슬란드 열곡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대서양 중앙해령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안쪽에 마그마가 분출이 되고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겠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지각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자, 이제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렴형 경계는 보는 것처럼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멘틀 대류가 어떠한 곳이냐면 하강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입니다. 하강하는 곳에는 판이 이렇게 밀려들기 때문에 서로 만나요.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이 소멸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양쪽에서 서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합니다. 이럴 때 횡압력이 작용할 때 어떤 단층이 생기냐면 역단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겠죠?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 어떤 압력이 작용하냐면 횡압력이 작용합니다. 횡압력이 작용할 때는 역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단층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층면입니다. 단층면 위에 있는 것을 상반이라고 했고 단층면 아래에 있는 곳을 하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상반이 하반보다 위에 있을 때를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이 위로 가고 하반이 아래로 간 것을 역단층이라고 해요. 미끄럼틀을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이면 역단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을 할 때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을 상반,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반이라고 했는데 이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에 서비평 경계와 충돌형 경계가 있는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비평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혹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생기는 경계인데 밀도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서비평 경계라고 해요. 대표적인 지각 변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발 지진도 일어나고 중발 지진도 일어나고 신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찰도 중요하지만 수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있으면 잘 녹아가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양판이 있어야지만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마찰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판이 하강을 하겠죠. 판이 어떤 판 밑으로 섭입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판의 경계 부분에 어마어마한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마찰 때문에 열도 일어나면서 이 해양판, 즉 해양판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잘 생겨가지고 화산 활동도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발달 지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 지형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 그 다음에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호상열도는 뭐냐면, 호는 활 모양, 활 모양의 열지어 있는 섬이다 해가지고 호상열도예요. 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형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에는 자,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 마리아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통가 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는 일본 해구가 있고, 일본 열도가 있고, 일본은 섬나라죠.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이라고 대표적인 습곡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된 그림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거네요. 그 중에 해양판끼리 만났을 때도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깁니다. 마그마가 생기면 화산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산이 있는데 일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바로 섬이겠죠. 자, 이 섬들을 보게 되면 이 경계를 따라가지고 활 모양으로 열지어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인데, 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들어가는 곳에 다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산이 물 밖으로 쭉 나와가지고 호상열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얘가 들어가는 부분에 깊은 계곡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바다에 있는 구라고 해가지고 계곡 구자 써가지고 해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해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얕아 보이는데 깊은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은데 대략 11에서 12km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구도 생기고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대륙판이 해양판이랑 부딪히게 되면 대륙판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면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뭐라 그러냐면 습곡 산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판이 찌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충돌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밀도가 비슷해서 판과 판이 누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그러지는 것을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밀도가 비슷해서 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서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발 지진까지는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없어요. 여기까지 듣나요? 그다음 발달 지형은 습곡 산맥이 발달을 하고 대표적인 예는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예,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는데 누가 밑으로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어그러집니다.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이 지각들이 휘어지겠죠? 그렇게 생기는 산맥들을 습곡 산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의 경계에 해당하고 판이 서로 부딪히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판이 어그러지고 지층이 어그러져서 생기는 이 산맥들을 습곡산맥이라고 하고, 이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긴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산맥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려면 경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해구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도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도 섬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리아나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가 해구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탈리아겠죠. 여기가 유럽이에요. 자, 이제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존형 경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판과 판이 서로 비껴가는 거예요. 두 판이 접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게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어요. 그 다음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발달 지역은 대표적인 단층이 변환 단층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비껴가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비껴가는 케인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케인 단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해령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해령과 수직하게 발달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발산형 경계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멀어질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해령에서는 이렇게 멀어질 거예요. 자, 이 해령과 해령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판과 판이 서로 비껴가죠. 그 다음에 해령과 어때요? 수직하게 발달합니다.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과 수직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지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해령들 있죠. 그 다음에 이 해령들,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 단층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직권의 변화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화산 활동의 영향과 지진 활동의 영향이에요. 해로운 점도 있고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화산 활동의 해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지구 온도가 하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용암, 유독가스가 습 농경지를 파괴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산 분출물에 의해 산불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거나 그 다음에 산성비가 내릴 때도 있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열발전, 지열난방,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화산 활동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진 활동의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해로운 점은 지진의 일이나 산사태, 지표가 갈라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내부의 구조나 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지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자, 고생했어요.